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판사들이 드디어 화가 나서 행동을 시작한 느낌이 듭니다. 이 청와대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국민청원이라는 난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데 여기 20만 명이 동의를 하면은 정부가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런데 글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친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청원 내용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게 있어요. 최근에는 뭐냐 하면은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가지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 자체가 이게 위법입니다. 폭력입니다. 이것을 게시판에 열어가지고 이런 청원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판사의 독립성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중이 말도 아닌 청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게시판을 열어서 그 글을 올려놓으면은 그 자체가 법관의 공정한 재판에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런 것을 못하게 막았어야죠. 그런 글을 올리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법치를 파괴하는, 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용이고, 더구나 어떤 법리와 사실을 들이대어도 있을 수 없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니까요. 그런데 청와대는 어떻게 했느냐? 23만 명이 서명하자 지난 20일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사실을,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고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용을 전달합니까? 이 내용 자체가 반법치적인 것인데 전달하면 안 되고 무시하고 게시판에다가 앞으로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재판을 할 때 참고하라는 은연중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최근에는 법원 행정처에 공식으로 청와대가 이 청원 사실을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무시해야 될 것을 통지하는 것은 이건 명백하게 앞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알아서 길하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판사들은 놀랍게도 이 여론과 언론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민감해요. 그것을 노린 다중의 이 압박입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겁니다. 다행히 그나마 여기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난 8일에 올린 글입니다.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즉 청와대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청와대가 법관 파면 청원을 법원 행정처에 통지한 것에 대해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법관회의에 제안한다는 겁니다. 법관회의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친정부 성향이 강한 대법 원장의 영향력을
영향력이 반영된 인선이다. 어쨌든 법관 대표 회의에 올려가지고 정부에 대한 경고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이런 움직임에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이 언론 보도입니다. 그리고 법관 회의 대표 5명이 동의하면은 이게 정식 안건으로 토의가 되는가 봐요. 하여튼 귀추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 김태규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27만 명이나 서명했지만 청와대가 상권 분립을 이유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23만 명이 서명한 판사 파면 청원은 굳이 그 내용을 통지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국회와 법원에 대해 이중적인 처신을 한다. 국회는 정치적 파워가 있으니까 통지하지 않고 법원은 정치적 파워와 무관한 조직이니까 통지를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외부로부터 사법권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이 행정부가 될 공산이 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 등을 담아 성명서를 채택하도록 법관 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법관 대표 5명이. 그래서 오는 6월 11일 한참 뒤에 열립니다만은 법관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태규라는 아주 용감한 부장판사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공론화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청와대에 엄중 경고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부장판사가 나선 거죠.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독립, 그리고 야당의 비판, 이것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3대 견제장치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독립, 그리고 야당의 역할입니다. 이 3개 기관이 제대로 작동해야 제왕적 대통령도 제왕적 권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재인 정부는 더구나 이 대통령은 변호인 출신이면서도 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합니다. 그 근거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가 많다. 여론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법을 어기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그게 멈추지 않고 그 여론의 힘으로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는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어린 법치입니다. 국가를 만든 지가 70년 되니까 70년밖에 되지 않는 법치예요. 이것은 선동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또 권력의 개입에 흔들리기 쉬워요. 이런 어린 법치를 정권을 잡은 사람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는 어떻게 하느냐?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다중의 힘을 빌려가지고 언론, 여론이 부당하게 재판에 관여하려는 것을 차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 법치가 땅에 뿌리를 박고 서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법이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제대로 서야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흔들려 버리면은 골대를 자주 옮기는 축구하고 비슷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볼을 차야 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장거리 되어버립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그런 법이 죽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 한국의 좌파들은 계급투쟁론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법을 무시합니다. 그 법은 지배층의 수단일 뿐이다. 그 법을 지킬 필요 없다. 오히려 어기는 것이 정의롭다. 그게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의 그 혁명에는 다분히 국법 질서를 무시한다. 헌정 질서를 바꾼다. 하는 아주 불측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이 폭언을 무시하지 않고 요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법원으로 토스를 해준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점자는 입이 없어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 판사 사회에서도 그나마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한국의 민주주의가 희망이 있고 자생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